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프로야구의 강정호 선수와 김현수 선수 나란히 홈런을 쐈군요. 네, 피츠버그 강정호 선수가 워싱턴과 홈 경기 5대5로 맞선 7회 말 2사 1루에서 자월 투런 홈런을 쏘아 올렸는데요. 아시아 출신 내야수로는 처음이자 한국 선수로는 텍사스 추신수에 이어서 두 번째로 시즌 20 홈런을 달성했습니다. 네. 그리고 볼티모어 김현수 선수도 애리조나전 2회 1사 1루에서 5월 투런 홈런이자 시즌 5호 홈런을 때리면서 2대1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잘했네요. 자, 그런데 이 강정호 선수가 말이죠. 이 벤치 클리어링에 휘말렸던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3회 말에 워싱턴 투수 콜 선수가 강정호 선수 등 뒤로 공을 던졌다고 퇴장을 당했는데요. 앞서 3회 초에 워싱턴 하퍼 선수가 우중간 깊숙한 안타를 치고 3루까지 달렸고요. 피츠버그 3루수 강정호 선수가 홈까지 뛰는 걸 막기 위해서 공이 없는 가운데 페이크 태그 동작을 했는데 동작에 속은 하퍼 선수가 슬라이딩을 하다가 손가락을 다쳤고요. 워싱턴이 강정호 동작이 부상을 유발했다면서 보복 투구를 했고 양팀 선수들이 몰려 나와서 벤치 클리어링이 발생했습니다. 강정호 선수는 상대를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고 주자를 3루에 묶어두려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자, 축구 소식 가보죠. 잉글랜드 프로축구에서 활약 중인 이 손흥민 선수요. 요즘에 골 감각이 절정이에요. 네, 토트넘 공격수 손흥민 선수가 어제 미들스브로와의 프리미어리그 6라운드에서 시즌 4호 골을 몰아치면서 2대1 승리를 이끌었고요. BBC와 ESPN은 손흥민 선수를 6라운드 베스트 11에 포함시켰고 팬들은 손흥민은 아시아의 리오넬 메시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보니까 이 손날두라고도 부르던데 또 메시에도 비유가 되는군요. 네. 그런데 이 슈틸리케 축구 대표팀 감독은 이례적으로 손흥민 선수에게 쓴소리를 했다고요? 네, 슈틸리케 감독이 다음 달 열리는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3, 4차전에 나설 명단을 오늘 발표했고요. 슈틸리케 감독이 손흥민의 경기력을 칭찬하면서도 손흥민이 불손한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가 중국과 최종 예선 1차전 교체 과정에서 물병을 발로 차면서 불만을 나타냈기 때문이고요. 아무래도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슈틸리케 감독은 오늘 김신욱 선수 등 K리그 8명을 뽑으면서 명단에 변화를 줬습니다. 네, 자, 이 안타까운 소식도 있습니다. 먼저 이광정 전 올림픽 축구대표팀 감독. 나이가 아직 젊으신데 별세했군요. 네, 이광전 전 감독이 오늘 향년 52세 나이로 별세했는데요. 이 감독이 2014년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이끈 뒤에 지난해 1월에 킹스컵 도중에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 생활을 해왔고요. 이 감독은 손흥민과 이청용 등을 키워낸 지도자로 이름이 알려져 있고요. 아무래도 아픔이 없는 하늘에서는 편히 쉬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또 이 골프 전설 아놀드 파머 오늘 하늘나라로 떠났네요. 네, 미국의 아널드 파머가 87세의 나이로 심장 질환을 이유로 사망했는데요. 파머는 메이저 대회 7승을 포함해서 통산 62승을 거뒀고요. 골프를 야구나 축구처럼 인기 스포츠로 만든 개척자입니다. 그리고 무지개색 우산이 새겨진 의류 사업으로도 뛰어난 사업 수완을 발휘하기도 했는데요. 라이벌 잭 니클러스는 골프계가 위대한 친구를 잃었다고 애도했습니다.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 국회가 멀게 느껴지십니까? 국회 사용 설명서가 국회를 국민에게 돌려드립니다. 네, 매주 월요일에 알려드리는 국회 사용 설명서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국정감사 시작됐는데요. 이게 반쪽짜리 국감, 파행 국감이어서 지켜보는 국민들 걱정이 큽니다.
반쪽 국감이라도 이 기간을 잘 활용하면 좋은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3주 동안 공개되는 자료 가운데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선별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국감 과정에 바쁜 시간에 윤재관 보좌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신 없으시죠? 네. 지금 정신 있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지금은요. 네. 자, 말씀드린 대로 국정감사를 일반 국민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자, 첫 번째 어떤 내용 좀 소개해 주실래요? 네, 이 코너를 마련한 이유는 국정감사가 3주 동안 이루어지는데 전 부처가 3주 동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일상생활의 정보들이 네. 한꺼번에 쏟아져서 흑석이 진주 같은 좋은 정보들이 묻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진주들을 꺼내서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이것이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로 요새 은행들을 통해서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을 많이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5년 동안 이렇게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을 통해서 돈을 보냈는데 이게 잘못 보내서 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돌려받지 못한 돈이 무려 900억 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된 것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사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이걸 왜 못 돌려받죠? 차고송금인데요. 네. 차고송금의 반환 절차는 돈을 보내시는 분이 은행에 차고송금 반환 신청을 하면 돈을 받은 은행은 수취인에게 차고송금 통지 및 반환 청구를 요청하는 방식이지만 네. 송금자가 돈을 받기 위해서는 수취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잘못 돈을 받으신 분이 이를 거부하면 이것을 강제로 다시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이 최근 5년간 900억 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네. 자, 최근에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잘못 송금했다가 돌려받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게 있었는데 이런 실수가 나왔어요. 그럼 네. 동의를 안 해주는 악의적인 수취인이 있다.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이런 경우는 미리 예방하는 게 최선인데요. 네.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연이체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연이체 서비스. 네.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 뱅킹으로 돈을 보내더라도 돈을 받는 수취인의 계좌에 바로 입금이 되는 게 아니고 최소 3시간 이후에 입금되는 네. 지연이체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 잘못 보냈다 하더라도 그 3시간 이내에 정정을 하게 되면 즉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지금 방식으로는 지연이체 서비스를 신청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거 아시고 혹시라도 이런 유사 경험이 있으시면 꼭 서비스 신청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 다음에 소개해드릴 내용 부모님들이 좀 잘 챙겨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인근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 불안하죠, 부모님들은. 네. 그런데 이게 10개 학교 가운데 6곳 정도가 그렇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 11,800개 학교 중에요. 한 60%인 7,100개 학교가 학교 반경 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최소 1명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서울의 경우에는 무려 94%에 이릅니다. 거의 다네요. 예.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 성범죄자 학교 주변에 1km 이내 반경에 5명 이상 거주 비율도 60%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인구 밀집이 큰 지역일수록 성범죄자 거주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거의 대부분,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 인구 밀집 지역은 90%가 넘게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 1km 반경 안에 네. 성범죄자가 최소한 1명 이상 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자녀가 다니는 학교 주변 성범죄자 현황, 우리 일반 국민들이 알아보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그곳에 가시면 성범죄자 알림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조건 검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각급 학교는 물론 어린이집, 유치원 반경 1km 이내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정보를 검색하시려면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서 본인 인증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거야 부모님들이 본인 인증 직접 하시면 되니까 공인인증서는 많이들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초, 중, 고 외에 어린이집, 유치원 반경도
네, 확인할 함께 네,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아, 요즘은 뭐 청소년뿐 아니라 영유아도 네. 위험하다고 가장 위험한 때문에. 성범죄, 가장 위험한 군이죠. 네. 네. 자, 또 있군요. 의료비 관련 내용인데요. 병원의 비급여 진료비가 최대 20배나 격차가 난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수술인데 어느 네. 병원에서 받느냐에 따라서 의료비가 20배까지 차이가 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시 밝혀졌는데요. 네. 국민들께서 의료비 증가로 인해서 많은 부담을 안고 계시는데 그 최대의 적이 바로 비급여 항목입니다. 비급여 항목은 병원에서 정하는 수가에 따라서 가격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네. 이게서 그 어느 병원에 가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상당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비급여 항목이 되는 게 총 23개 정도가 있는데요. 네. 상급병 진료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병원에 따라서 최대 9배 이상 차이 나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MRI 같은 경우에도 분당 서울대병원은 72만 원인데 전북대병원은 29만 원입니다. 이렇게 현격하게 3배 정도 되네요. 예, 현격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꼭 이번 달 말부터 9월부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각급 병원의 비급여 가격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시기 전에 꼭 병원들 간의 가격 비교를 해보시고 가시는 게 의료비 부담을 줄이시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그냥 고정관념으로 병원은 같은 진료면은 같은 수술이면 가격은 똑같을 것이다.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진료 행위는 똑같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MRI라든가 이런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가격 차이가 상당히 나고 있습니다. 참, 저희가 가격 싼 물건 하나 온라인 쇼핑할 때도 가격 비교를 돌려보고 고르는데 이거 네. 정말 골라봐야 되겠군요. 네. 자, 그런데요. 이 지난주에 방송을 듣고 청취자께서 윤 보좌관님께 자료를 요청했다면서요? 네. 저희 사무실로 팩스로 보내주셨더라고요. 아, 네. 예. 보험회사로부터 자문료를 받고 자문을 하던 의사분이 법원의 신체 감정인으로서 활동함으로써 네. 공정성 시비가 걸릴 수 있는 사례에 네.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인이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 보험 관련된 소송을 하고 있는데 본인의 신체 감정인으로 선정된 분이 네. 이렇게 평상시에 보험회사로부터 자문료를 받고 계속 그렇게 관리되었던 분인지 확인해달라는 말씀이셔서 확인하고 관련 자료들을 조금 더 요청하고 있습니다. 민원 해결해 주셨군요. 지난주에 이 설명드렸던 바로 그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도 국정감사니까 좋은 자료 많이 요청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재관 보좌관과 함께했습니다. 당신의 랜드로버는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랜드로버가 보장하는 랜드로버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랜드로버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랜드로버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좋은 기름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데려다준다. S-오일.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남자 가구 살 땐 신경도 안 쓰더니 침대는 자기가 먼저 누워보는 거 있죠?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응?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탈모? 빠지는 머리에 필요한 영양소는 따로 있죠. 그래서 판시드. 탈모를 개선하는 약용 효모와 케라틴 효과. 판시드는 확실히 다른데? 빠지는 머리에 영양을 채우세요. 모바일 자신감? 판시드. 약국에 있습니다. 동국제약.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희, 강현지, 기술감독 신동해,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